좋습니다.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 또 추이도 좀 중요해 떨어졌죠. 보이는데 이번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 네. 32%로 2% 포인트 하락을 또 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역시 이제 당무 개입 내가 논란. 떨어진다 했죠. 맞아요, 맞았어요. 아무도 안 떨어진다 할 때 내가 혼자 떨어진다. 그래요? 자, 떨어졌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어떻습니까? 또 또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왜요? 이러다가 30% 밑으로 떨어질 수. 왜요? 당무 개입이 계속되고 있어요. 멈추질 않아요 지금. 전당대회까지 계속 쭉 가니까. 계속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음. 이상민 탄핵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대통령실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 뭐 언론 탄압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고쳐지질 않고 있다는 거죠. 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 이제 물론 앞으로는 전당대,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간의 진흙탕 싸움 이런 부분들이 주요 요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네. 문제 때문에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더 봐요. 떨어진다. 네. 자,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제 32%이기 때문에 네. 20%대가 더 가까워졌다. 네. 가까워졌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음. 자, 맑고 향기로운 삶님께서 저희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주봉 교수님 화이팅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자, 그런데 역시 지금 전당대 기간이다 보니까 음.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올랐어요. 37로 2%포인트 오르는 상황이지만 이건 좀 일시적으로 좀 보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난방비 문제 포함한 경제 민생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할 일만 남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그렇죠. 2월 난방비는 안 나오셨죠? 2월 나왔죠?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네, 네. 지난달 건 2배 올랐고요. 2배 올랐고. 네. 근데 지금 정부의 대응을 보니까 음. 어제 이창양 장관이 국회 나와서 한 얘기도 보니까 음. 중산층 지원에는 신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취약계층과 차상위 계층 이 정도에서만 좀 59만 2천 원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끝나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정부의 태도, 정부의 대책, 어처구니 없다. 대책이 아니죠. 대책이 아니다. 없는 대책이에요. 이게 그래요? 무슨 대책입니까? 무대책이다? 대체? 무대책이죠. 아니 실제적으로요. 가장 가계 경제에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중산층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물론 정말 그 힘들게 사시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더 많이 주택비 지원해야죠. 지원한다고요. 근데 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난방비 폭탄 문제가 거기에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중산층들도 지금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사실 중산층이 소비에 있어서 네. 좀 많이 써줘야 당연하죠. 되는 계층인데 그러니까 쓰지 못해요. 쓸 돈이 없다. 네, 쓸 돈이 없지 당연히. 계속 뭔가 그러니까 내려간 게 뭐야? 물가 올랐죠. 네, 뭐 주류세 오르죠. 그다음 뭐 계란값도 오르죠. 다 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기름값도 오르고 있죠. 그 다시 차에 또- 넣는 기름값도 다시 또 오르고 오르고 있죠. 있더라고요. 이런 모두 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게의 어떤 그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이런 내수는 점점 더 꽁꽁 얼어붙게 될 것이고 경제 성장은 둔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출은 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수출 지금 다 어.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127억 달러 적자가 1월 달만 나와서.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 이후에 계속 하락이에요. 네. 마이너스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돼요.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돈을 돌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인플레이션 걱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요 무슨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갈 정도까지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난방비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잡아줘야 그래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내수 시장 일정 부분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난방비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 얘기를 계속 정부는 좀 하고 있고 지금 현 상황에서도 추경을 절대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러다 진짜 경제 온기 이게 다 꺼져버리는 게 꺼져버리죠. 아닌지. 그러니까 그게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바보 같은 행동.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재정 건전성만 지난번에도 문재인 정부 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그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홍남기 걸 부총리가 그렇게 끝내. 말도 안 되는 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셔가지고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기업을 잘 보면 알잖아. 기업이 투자를 위해서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좀 차관을 빌려오거나 이래가지고 운영을 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껴 써야 돼. 아껴서 투자를 안 해 절대로. 그러다가 다른 나라에 추월당가지고 경제가 계속 폭망을 해. 이게 그러면 안 맞습니까? 되죠. 자, 돈을 예를 들면 빌리는 것이 네. 또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 우리 부채가 좀 늘어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걸 갚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그래야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헐등하게 높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OECD 평균에서 우리나라가 더 낮은 상황으로 나와요.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왜 선진국보다 부채가 높지가 않아요. 부채 비율이. 근데 그게 무서워서 여력이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거나 그게 무서워서 내수 활성화를 안 하거나 그게 무서워서 어떤 도전적인 어떤 도전을 안 하거나 이런 네. 경우면 경기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거 아끼다가 망해 그러다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